아까 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군 장교 출신이시란 말이죠. 제2연평 해전 당시에 고속전 작전을 담당했던 장교셨다고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해군 장교 시절에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함대 사령부에서 전투함도 타고 함대 사령부에서 작전도 담당하는 장교였습니다. 그 제2연평해전이 2002년 한일 월드컵 한창인 시절 2002년 6월 29일 날 발발을 했거든요. 그때 6명이 전사하고 또 많은 상당수의 전우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 고속정도 침몰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보훈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완 차관이 그 당시 다리가 절단됐던 그 영웅이었고요. 저를 많이 따르던 후배였습니다. 네, 그 후배랑 저랑 이제 많은 인연이 있는데요. 그 교전하기 전에 제가 그 더 있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장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완 후배한테 무사 귀환하면 내가 시원한 맥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그 해전이 발발하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됐죠. 근데 상당 기간 이제 흐른 뒤에 제가 국회 보좌관 할 때 그 후배가 연락이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그때 못 사준 맥주 사달라고. 그래서 인사동에서 맥주를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훈부 차관 임명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고 그렇게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도 그 해전 때 함께했던 장교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남양주 병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남양주를 택한 출마 결심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대선 패배 후유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현 정부의 이 폭주를 보면서 다시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예전처럼 또 민주당을 지키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좌관 시절 남양주 병 지역에 다산 신도시, 지하철 연장 사업, 다산역 신설, 법원 신설, 또 각종 SOC 사업들이 제가 다 그렸던 밑그림이고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지역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의원 시절에 2013년에는 당시 사회 간접 자본 사업 정부 예산 1조 원을 편성해서 상당히 좀 큰 뉴스가 됐었는데 또 다산 신도시 건설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다산 신도시가 당초는 LH공사에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던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LH공사가 하루 이자만 100억이라고 막 그렇게 기사 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금자리 지구를 취소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업이 엎어질 수도 있었겠네요. 엎게 되면 거기가 다 그린벨트여서 지역 개발이 이제 한참 뒤로 미뤄지는 요원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해춘 의원님하고 저하고 경기도시공사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참여해서 여기를 개발하면 어떠냐 해서 현재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참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고민 있으실 텐데 그래서 좀 여쭤보겠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띄운 메가시티, 서울 주변 지역, 김포의 서울 편입 이런 문제들 사실 이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남양주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서울 경계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메가시티 접근을 일단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메가시티라는 것은 그 이렇게 교류가 왕래가 되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수도권이 메가시티가 돼야 됩니다. 서울만 메가시티가 되면 그럼 경기도에 사는 주민들은 또 변방에 있으라는 메가시티 또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또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메가시티라는 건 전 수도권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런 서울 편입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경기도민을 편을 가르고 굉장히 이거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고 진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양주 병, 지금 현역이 김용민 의원인데 재선 도전입니다. 현역 의원 민주당 의원이고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도 지금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출마한다고 하고 있고 참 치열한 지역일 것 같아요. 공천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각오십니까? 우선 조광한 시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조광한 시장님 민주당 시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그래서 당적을 변경해서 지금 남양주 병에 출마하려고 준비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저도 안타깝다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치 신인이 이렇게 도전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도적이나 인지도 측면에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모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저 같은 신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 신인으로 패기는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니 뭐 이재명 지사의 전 지사 지금 현대협회 측근이어서 친명이어서 공천을 뭐 받을 건가 뭐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그런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땐 대응하십니까? 제가 지금 공천을 받는 건 아니에요. 경선에서 이겨야지만 공천을 그러니까요. 받는 겁니다. 예, 거기서 그래서 유리한 뭐 생각을 나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요. 네, 이 민주당 내 경선은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네. 결국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주민들의 선택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진정성을 알리고 노력해서 경선에 꼭 이겨서 공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양주 지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하나만 좀 꼽아주십시오. 저는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다단 신도시를 비롯해 남양주 인구가 한 73만 명 됩니다. 네. 근데 3기 신도시는 왕숙 신도시도 지금 계획돼 있고 또 각종 많은 택지주가 조성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많은 신도시와 택지주가 조성돼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현재도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저도 외곽도로 타고 그 아울렛 한번 가봤는데 차 엄청 네, 막히더라고요. 엄청 막힙니다. 네. 예. 혼잡도가 거의 1위 수준에 그러니까요. 이제 예. 다다랐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앵커님도 보시면 교통 지옥이 뻔히 보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성교통 후입주라는 걸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 근간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근데 거기 법은 줄여서 이제 대강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에는 그 광역교통 수립을 의무화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공에 대한 의무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대강법에 성교통 후입주, 그러니까 완공을 입주 전에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한 예산 배정이 꼭 필요하고, 또한 그 신도시별로 광역교통이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렇지만 주변에 많은 신도시 택지주구들이 다 결합돼서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광역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입주 전에 완공하는, 그걸 법률로 의무화하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연시고 곧 성탄절이고 새해인데 지역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정치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겸손하게 주민들을 섬기고 개혁을 완수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아니면 차선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결과물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성은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였습니다.